네, 매일매일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생활 속 다양한 궁금증 해결해 보는 시간입니다.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의 국정감사, 대검찰청 국정감사가 다시 재개가 됐고요. 현재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세한 내용은 들어오는 대로 중간중간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노무상담 시간인데요. 소상공인 세입망자금의 확인 지급이 시작이 됐습니다.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만으로 사전 선별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진행이 되는데 전체 세입망자금 지급 대상인 294만 명에서 신속 지급 대상자 246만 명을 제외한 48만 명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세한 지원 대상부터 신청 방법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방송 들으시면서 노무와 관련된 궁금한 점 있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자,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댓글창과 유튜브 댓글창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그럼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1부도 그렇고 2부도 사실 지금 국정감사 때문에 네. 좀 중요한 현안이기 때문에 좀 늦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죄송합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제가 저희 국정감사를 방송을 안 하고 제 방송에 나간다는 게 참, 저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정감사 전해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시겠죠. 예. 자, 좀 빠르게 진행을 해볼게요. 네네. 소상공인 세입망자금 확인 지급 지난번에 네. 신속 지급 대상으로 지원받지 못한 분들을 대상으로 예. 진행되는 건데 언제까지 어디로 신청을 해야 됩니까? 지금은 11월 6일까지 신청해 주시면 돼요. 예. 지금 대상자들 어떤 분들인가 하면 신속 지급 대상 문자 받으셨는데도 아직까지 신청 못 하신 분들이 있거나 예. 문자도 못 받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온라인은 이번 달 16일 지난주 금요일이죠. 시작됐어요. 예. 온라인으로 신청은 10월 16일부터 11월 6일까지 해주시면 되고요. 예. 역시나 온라인 접근이 어려우신 분들은 현장 접수를 받는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은 아니시고요. 다음 주부터예요. 다음 주 월요일 26일부터 11월 6일까지 받고 있습니다. 예. 근데 장소가 어디냐? 지자체별로 다 다릅니다. 어떤 곳은 뭐 종로구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서 받고요. 그렇군요.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뭐 행정복지센터나 우리 예전에 동사무소라고 하죠. 주민센터에서 받게 되고요. 조금 더 내려가시면 읍면동 사무소에서 받으니까 꼭 확인하시고 지자체 센터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알려드리면 역시나 현장 신청이 몰릴 걸 예상해서 10월 26일부터 첫째 주 10월 30일까지는 오부제를 시행하게 되는데요. 그렇군요. 네. 그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이제 1부터 시작해서 26일은 16, 그다음에 화요일은 27, 38, 49, 50 이런 식으로 오부제를 실시하게 됩니다. 예. 좀 정리해드리면 10월 16일부터 11월 6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가 가능한데 네. 현장 접수는 26일부터 가능하고요. 맞습니다. 26일부터 10월 30일까지는 오부제로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오부제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마다 현장 접수하는 그 장소 기준이 다릅니다. 다르다. 그래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는 안내문이 받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 안내문 확인하시고 현장 접수하시려면 꼼꼼히 확인하시고 가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정확하게 소상공인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세입망자금 지원 대상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음식점 기준으로 많으시니까 매출 규모 기준으로 우선 따져봐야 됩니다. 매출 규모는 음식점은 10억 이하. 도소매 업종 하실 경우에는 50억 이하시고요. 그다음에 소기업이라고 하시는 건 요금 맞추시고 그다음에 상시 근로자 수가 중요합니다.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미만이고요. 그 외 업종은 직원이 5명 미만의 업체가 소상공인에 해당되겠습니다. 지원 요거는 개인이나 법인 다 불문하고 근로자 수와 매출의 규모 기준으로 따지는 거고요. 요거는 지원 대상은 다 아실 거예요. 일반 업종하고 특별 피해 업종, 집합 제한하고 영업 제한하고 집합 금지고요. 그다음에 올해 5월 30일 이전에 창업해서 지금 신청하시는 일자 기준에 실제 영업하시는 분들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창업일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냐?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우리 사업자 등록증상에 개업 연월일로 판단하고요. 법인은 법인 설립 등기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중간에 문자가 하나 들어왔는데 9141번님. 네. 안녕하세요. 구두수선 가게입니다. 저희도 세입망자금 대상자가 될까요? 라고 하셨네요. 소상공인이시니까요. 1인 아무래도 1인으로 운영하고 계실 거예요. 매출액 규모는 당연히 못 채우실
거 그거는 당연히 포함되실 거고요. 예. 매출액 19년도의 기준 매출액 월 평균 매출액하고 올 상반기까지의 매출액을 감소만 확인만 된다면은 당연히 받으실 수 있고 그다음에 구두 수선업을 하신다고 하니까 간이 가세자에 해당될 가능성이 많으세요. 그러면 19년도에 매출에 대해서는 올해 1월에 신고를 어떻게 해서든 있든 없든 신고가 돼 있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 매출액보다 올해 매출액이 무조건 감소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20년도의 매출액은 어차피 21년도 1월에 가서 신고하시게 돼 있거든요. 간이 과세자라면. 그러니까 그 견 매출액을 잘 생각을 해보시고 계산해 보셔서 19년보다 무조건 낫겠다고 하시면 신청하셔서 받으시면 돼요. 왜냐하면 21년도에 신고하는 액 보고 감소가 안 됐으면 환수하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잘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소분은 없는 거죠? 감소만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아니죠. 감소율이 없는 거지. 율이 없고. 감소분은 그냥 감소만 하시면 돼요. 그냥 극단적인 말씀으로 드려서 1원이라도 감소하면 돼요. 그렇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분들은 뭐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만 또 지방에 좀 어르신들 잘 모르시는 분들은 현장 접수를 하실 거거든요. 네. 두 번 걸음하지 않도록 한 번에 잘 챙기는 것도 중요할 텐데 어떤 서류 준비해야겠습니까? 아무래도 현장 접수하시는 분들이 가셔서 뭐 서류 작성하시는 건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나 동의서 같은 거는 거기서 작성하시면 되는데 필수 서류나 가지고 가실 서류들은 사전에 준비하셔서 가셔야 돼요. 근데 그 준비하셔야 될 서류 목록이 온라인에 올라가 있어요. 온라인에만 올라가 있으니까 우리 자녀분들이나 온라인에 좀 좀 아시는 분들이 어쨌든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온라인에 올려 들어가 있으니까 어떤 필수적인 서류들을 조금이라도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가실 때 신분증 무조건 가지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사업자 등록증 사본 가져가셔야 돼요. 그다음에 그 지원금 받으실 통장 사본을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 만약에 개인 사업이라고 하면 우리 사장님 개인 명의의 통장 사본 가져가시면 되고요. 법인이면 법인 명의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본인이 직접 안 가시고 가족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 양식도 온라인에 올라가 있어요. 위임장하고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으셔가지고 가셔도 돼요. 이건 대리의 경우. 네, 대리의 경우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대표자 명의 통장이 아니고 가족 명의의 그 통장으로 받으실 경우에는 가족 명의 앞으로 받을 경우에 가족 명의 통장 사본을 가져가시고요. 그다음에 올해 창업하신 분들의 같은 경우에는 매출 감소 증빙 서류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매출 확인서라는 걸 서식을 온라인에 올려놨습니다. 소상공인 세희망자금.kr에요. 거기에 들어가시면 현금 매출 확인서를 작성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20년 올해 6월에서 8월까지 현금 매출 증빙 서류라는 걸 원하는데 통장 거래가 있으면 은행 직인이 찍힌 통장 거래 입출금 내역서를 발급받으셔야 돼요. 은행에서. 그다음에 또 다른 거는 현금 거래 내역서. 그다음에 포스기 현금 매출액에 대한 겁니다. 이 세 개 말고는 다른 거는 인정 안 하겠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요 세 개의 매출을 입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에 대해서 받은 매출액은 국세청에 통보하겠다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수기 작성 간이 영수증이나 우리 뭐 장부는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게 발표가 됐습니다. 생각보다 서류가 제 느낌에 많아 보이는데. 결국에는 우리 자녀분들 온라인에 조금 아시는 분들이 옆에서 결국에는 도와주셔야 돼요. 먼저 사전에 서류를 준비하시려면 온라인에는 그 서류와 그 자주 하는 질문들이 쭉 올라가 있어서 조금 정리를 잘 해놨거든요.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주변의 도움을 받아야겠습니다. 좀 필요해요. 애플리케이션으로 준이찬이 파파님께서는 사업자 번호가 각기 다른 음식점을 여러 개 운영해도 무조건 딱 한 곳만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 대표님 명의로 가져있으면 우리 지원금이 그냥 사업체당 1인 대표자 1인에 대해서만 지원이 원칙이에요. 이런 거 여러 개를 다 개인 사업자 한 대표를 하시면서 여러 개를 가지고 있으시면 그중에 하나만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개인 사업체, 뭐 다른 거는 다 법인 사업체예요. 그러면 법인은 다 다른 법인격을 가지고 있잖아요. 사업장당 한 곳 지원하니까 법인이 여러 개면 다 받을 수 있는 거고 개인이라면 한 곳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3752번님, 일반 업종에서 2019년 매출이 없는 개인 사업자 간이 과세자인데도 신청해도 됩니까 하셨는데 가능합니까? 이게 20년 매출이 있다고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19년도 매출이 없는 걸로 신고했으면 없으면 감소라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영원에서 마이너스는 그 적자는
포함하지 않으니까 부채는 그러니까 안 되겠습니다. 예. 가장 궁금한 부분인데요. 네. 신청하면 지원금 언제쯤 나옵니까? 네. 확인이 많이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시고 나서 2주 후에 지급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우리 중소기업 벤처부에서 그 예비 데이터베이스를 조금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나 봐요. 그분들은 그냥 서류가 들어오는 조금만 확인을 하고 바로 신속하게 지급하려고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포함되신 분들은 신청을 하시면 이런 시간에 받으시게 될 거고요. 아니면 데이터베이스가 없는 상태에서 확인을 하셔야 된다면은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도 아니고 2주 이후부터 지급을 개시한다고 하니까 조금 기다려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상담이 물론 이 관련된 상담도 들어왔지만 그 외에 좀 다급해 보이는 그런 상담들도 들어와서 저희가 섞어가면서 좀 상담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오늘 프로그램 노무 상담 들어가기도 전에 보내주신 분인데요. 3352번님. 저희 아들은 족발집에서 직원으로 만 2년 근무했는데요. 엊그제 사장님으로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이 예전 같지 않으니 아들을 직원이 아닌 아르바이트로 쓰겠다며 좀 보자는 겁니다. 아들이 청력장애 5급이어서 저와 얘기를 하겠다는 건데 이럴 때 아들이 챙겨야 될 권리는 어떤 게 있겠습니까? 라고 하셨네요. 부모님을 사장님이 부르신 것 같아요. 지금은 족발집이라 하니까 그 족발집의 직원 수가 가장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5명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의 전면 적용이냐 부분 적용이냐를 나뉘거든요. 4인 이하 사업장이었다고 하면 뭐 크게 문제는 5명 사업장에서 지금 신분이 직원이라고 하면 정규직을 말하는 거고 아르바이트라고 하면 임시직 계약직을 의미를 많이 부여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5명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면 역시나 비정규직으로 가니까 계약 만료가 되면 그만둘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다라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만 2년을 하셨으니까 직원에서 아르바이트 가시더라도 퇴직금은 근속 연수는 최초 입사일부터 나중에 퇴사할 때까지 계속 다 잡아야 된다는 거를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네, 그 정도만 뭐 퇴직금 해야 되는 거,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아르바이트생으로 하면 일은 뭐 똑같이 이 근무 시간이 줄어들거나 아니면 역시나 신분이 정규직에서 임시직 계약직으로 바뀌는 거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아니 근데 그게 정당한 겁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기의 근로 신분의 변동은 우리 근로자 분화구의 사업주와 변동의 동의만 있으시다고 하면 충분히 변경 가능하거든요. 만약에 이 어머니나 아드님이 가서 절대 그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러면 그 직원 입장에서는 뭔가 이게 이제 더 어려워지는 게 뭐냐면 5명 이상 사업장이라고 하면 그 가게에서는 부당해고 구제 신청해서 부당해고에서 자유롭지 못하죠. 서면 통보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해고의 사유가 인정돼야 되는 거예요. 해고 사유가 있어야 되고 해고 뭐 나중에 안 하니까 해고한다고 했을 때 그런 다른 법적 요건들을 갖춰주면 되지만 4명에서 그러면 계약직으로 뭐 정직으로 하다가 계약직으로 바꾸십시오. 그거 안 됩니다. 싫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가면 4인에서는 결국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못한다는 점을 악용해서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해버리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4인인지 5인인지 더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이게 여기서는 제일 중요해요. 네, 그래서 퇴직금의 근속기간 계속 이어가는 거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파트타임으로 뭐 임시직이나 뭐 근로시간이 줄어들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급여를 받으시는 거에 대한 동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그 부분을 받아들인다고 했을 때는 퇴직금 이런 부분 퇴직금에 대해서 퇴직금이나 다른 뭐 5인 이상이면 연차 같은 거 챙기셔야 되겠죠. 계속 근속 연수를 인정받는 거가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352번님께 충분한 답변이 좀 된 것 같습니다. 2937번님 19년 9월에 창업했는데 19년 월 평균 매출액의 계산은 어떻게 합니까? 라는 질문이네요. 요거는 월별 매출액 합산하신 다음에 해당 월수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9월 했으니까 9, 10, 11, 12 4개월의 매출액을 다 더한 값을 4로 나누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월 평균 매출액이 나와서 그 월 평균 매출액보다 뭐 지금 일반 업종이라고 하시면 원래 상반기 매출액이 감소하셨다면 하시면 비교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0805번님 일반 업종 직원 1명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인데요. 매출 감소 증빙을 위한 현금 매출 증빙 서류는 어떤 겁니까? 라고 하셨네요. 이거는 지금
올해 창업하신 분인지가 중요한데요. 만약에 작년에 이제 창업하신 분들은 어차피 국세청에 자료가 다 올라가 있기 때문에 19년도 자료 바탕으로 올해 거는 그다음에 개인 사업자라고 하시더라도 7월 달에 부가세 신고가 일어났기 때문에 매출 감소는 그냥 자연적으로 다 확인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금 이거 매출 증빙 서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20년도에 5월 31일 1월 1일부터 5월 31일 이전에 그냥 올해 창업하신 분들이 증빙해 주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제출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나서는 뭐 왜냐하면 올해 하신 분들은 8월 매출액이 6월, 7월 월 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하기 때문에 이걸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아까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이 잘 된 것 같고요. 네. 7820번님 매출 감소를 판단할 때 과세 매출 기준인가요? 비과세 매출도 포함이 되나요? 네, 매출 다 포함입니다. 매출 하신 매출 거는 다 포함됩니다. 네, 그래서 매출 다 포함해서 감소 여부를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6983번님 올해 4월 말에 창업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9월부터 가게 문을 열어서 그동안 매출은 없었습니다. 지원금을 받지 못하나요? 라고 하셨네요. 예, 역시 뭐 5월 31일 이전에 창업하신 걸로는 맞는데 역시나 매출이 발생하고 그 매출 8월 매출액이 감소했다는 거 입증해야 되니까 아무런 매출이 또 이건 없는 거니까 좀 요건에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렀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